75년입니까? 그때 한 5월쯤입니까? 월남이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한국 사회에 북한이 대남 적화에 이제 나서지 않겠는가는 공포감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때 사회 분위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해괴한 전쟁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수도까지 거의 근처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더니만 올해는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대규모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동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동전도 지금 73년 이래 50년간 중동이 조용했는데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조용하던 것들, 유럽이라는 데서 전쟁이 일어난 거는 1945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1973년 이래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지금 중동 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이는 곳이 러시아와 대립하는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대만의 협, 그 다음에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4개의 주요한 전쟁 위험 지역 가운데 2군데서 지금 전쟁이 연달아 1년마다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제3의 전선이 터지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계속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 결국은 모든 전쟁에 다 미국이 이 4가지 종류의 전쟁에는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미국 개입 없이는 다 무너졌겠지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은 바이든을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랍계와 이스라엘계의 정치적 대립이 미국 대선을 흔들고 있고 바이든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세계 4개의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는데 지금 한국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지금 중동전은 3차 오일 쇼크와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어요.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둘러싼 물밑 교류가 북한의 지금 핵 보유 능력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일 건가에 대해서 최소 180개에 이를 거라고 지금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하다. 자, 이스칸데르에는 핵무기 100에서 150개의 탑재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에는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각종 다양한 형태의 발사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안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해서 전술핵으로 지금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220개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이 벌써 1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뭐 10수개 어쩌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정도 만들어 놨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 한 200개 정도 있다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30년까지 300개 정도를 가질 것이다. 북한이 최대 400km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에는 이 방사포 한 개당 6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한미 방공망이나 미국의 해구산이 제대로 작동 못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빠르게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대량으로 보급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그 중에 한 100기 정도는 한국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산하는 그 신형 중거리 미사일 100개를 아예 한국용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이 방어에서 해구산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폐기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한 핵을 갖다가 북한에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이는 당장 100기를 배치하자는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따라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가야 된다. 북한이 끝까지 핵동결을 거부하면 제한된 숫자의 핵폭탄과 핵투발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자, 그를 위해서는 군산과 오산 미군 기지를 전술핵 저장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현대화에 걸맞게 신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놔두던 B-61 같은 그런 이 노후화한 전술핵 무기로 지금 정밀 폭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협정을 트럼프 때 폐기하면서 당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말기에 아시아를 순항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협의하겠다. 이때 미국이 말한 중거리 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이죠. IRBM. 자, 미국은요, 중국이 해안선을 따라서 동북 삼성 일대에 지금 중거리 미사일부터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들을 심지어 12,000km짜리 이 ICBM까지 포함해서 배치해 두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 한국은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요. 당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부했을 거예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좌파 진영, 친북 진영에서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시끄러웠지요. 전술핵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예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옛날에 만들었던 전술핵을 갖다가 개량해가지고 현대화해가지고 그걸 한국에 갖다 놓는 것보다 미국이 새로 만들어서 한때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트럼프 말에 말했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핵이 탑재돼야 되겠지요. 자, 그것만이 지금 유일하게 단기적으로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윤 정권은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과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이 안보 갈라치기니 이념 갈라치기니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